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현재 현안으로 이제 부각이 되어 있는 대북 식량 지원 관계된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 이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에 세계 식량 기구 등에서 북한의 식량 실태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지난 5월 3일 날 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의 식량난은 최근 10년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한 인구의 40%인 1010만 명이 식량 지원이 절실한 상태이고 인도주의적 조치가 적절하고 시급하게 취해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5월에서 9월까지 춘궁기 동안 상황이 매우 악화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시급하게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해야 간다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은 우선 첫 번째로는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이 겪는 생존의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EU 등 국제사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번 한미 정상 간의 통화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지지한다 이렇게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국제사회들까지 나서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동포인 이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를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북 식량 지원은 국제사회의 제재와는 무관한 인도주의적 조치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사회와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데서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합의와 여론들을 빨리 모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협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대북 식량 지원은 남북 간 간의 화해 협력과 동질성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 북미 남북 간의 이 대화가 어느 정도 교착 상태에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 대북 식량 지원은 앞으로 북미 간 또 남북 간의 이런 대화 분위기 조성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이 굉장히 시급하고 기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그리고 규모, 방식 등은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북한과도 아마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계 식량기구 등의 공고가 있었던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빨리 지원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대북 인도적 지원과 식량 지원 등에 대해서 퍼주기라는 어떤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비난들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퍼주기라는 공세는 전혀 근거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과거 정부, 그러니까 특히 우리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지난 10년의 기간 동안에 평균 대북에 대한 식량 지원은 평균 29.5만 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010년에 MB정부에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식량 지원했던 게 5천 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관계들이 단절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퍼주기가 아니라는 얘기는 현재 우리의 식량의 재고 현황을 보면 2019년 3월달 현재 우리의 쌀 재고 현황은 131만 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 가능한 이 국내산 물량을 대략적으로 약 35만 톤에 40만 톤 가량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1만 톤의 이런 재고들을
정부 양국으로서 참고에 관리하고 있는데 이 1년 동안 이 양국에 대한 관리 비용이 1만 톤당 37억 원입니다. 그 131만 톤을 환산을 하면 1년 동안 약 한 4,800억 원이 관리 비용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적절한 규모의 대북 식량 지원을 하게 되면 북한 동포에도 이롭고 또 우리의 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또 일원으로서 우리가 인도주의적 우리 또 가치를 다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남북 북미 대화에도 또 대화의 동력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일석사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북 식량 지원이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야당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렇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전에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경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저녁에 OECD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치에 대한 수정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원래 올 초에 우리가 전망했을 때는 2.6% 경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만 0.2포인트 감소한 2.4포인트로 경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경제 전망치의 이런 수정 하락은 전반적으로 이걸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대외적인 요건들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구 구조와 우리 산업 구조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 구조 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리스크와 관계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 둔화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고 또 그에 따른 특히 우리의 주력 업종이었던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수출 감소가 주요하게 기인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어지고요. 또 제조 구조 조정 등에 따른 투자 유축으로 이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주요 실물 지표 흐름이 부진하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계해서 OECD에서 이런 수정 경제 전망치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권고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우리 한국 정부가 이러한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서 2019년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 중인데 특히 이번에 편성된 추경이 경제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OECD에서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올해 본 예산을 집행률을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이번 추경 예산이 조기에 국회에서 처리되고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글로벌 하방 위험과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의 경제 성장을 다시 유지시켜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원내에서 지금 야당 측과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한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들어서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